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반기, 네,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요, 한 7, 8월이나 뭐 90, 11월 모의고사는 또 특별히 뭐 어떻게 진행되냐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뭘 하든지. 그래서 상반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다 뭐 이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어떻게 정리하고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안정감 유지하는 거죠. 예, 불안 지수 엄청 높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제 티오 때문에 더 불안 지수가 많이 높아지시는데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죠. 최선 다하고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 늘 이거를 마음속에 계속 주입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맨날 이거 띄워드리는 거죠. 네, 하고 자 이제 보시면요. 일단 배운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보면 보통 우리가 문제풀이가 한 9주 동안 하거든요. 이때 2달 동안 모든 영역을 한번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요약 정리집을 보는 게 아니라 필터링 하지 않고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기본 교재부터 종합 이론거까지.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첫 주에는 상담 이론 실제 하면 제가 상담 이론 실제 다 공부해 갖고 오라는 게 뭐 그냥 요약 정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기본 상담 이론 실제부터 종합까지 다 보고 오시는 거예요. 예, 시간 좀 걸리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다 되거든요. 필터링 하지 않고 다 보는 거고 이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꼭 관련 자료 찾아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매번 공부한 거 구조화 시켜야죠. 네, 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상 공부하고 나서 구조화 시키셔야 되는 거죠. 네, 뭐 스키마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큰 도화지를 펴놓고 하시든지 늘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적용력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암기를. 그죠? 뭐 이미 조금씩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본격적 암기예요. 예, 관련 내용. 예, 다시 복습하면서 문제 풀면서 적용력 키우고 키워드 계속 암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 자, 보시면 주마다 해당 영역 복습해 오기. 그래서 보면 뭐 첫 주에 상담이론 실제, 두 번째 주에 성격심리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특수한 상담하고 이상심리는 같은 주에 해요. 이건 같이 다 진단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오시면 되고 뭐 이거 뭐 요약 정리집 보는 게 아니다. 만약에 한 끝을 보시게 되면 이 복습할 때는 한 끝을 보시는 게 아니라 교재를 다 보고 오시고요. 암기할 때 보시는 거예요. 한 끝은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기출 영역 중심. 선생님들이 암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은요. 기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암기하시면 돼요. 기출 났던 부분부터. 예, 그러면 되게 쉬워요. 예, 기출 영역부터 본격적인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푼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항상 다시 확인하고 예, 내가 그냥 맞힌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틀렸던 문제 왜 틀렸나 보시고 관련 영역 교재에서 찾아서 다시 정리하시고 자, 오답 노트를 다 만들라는 건 아닌데요. 선생님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도 거기다 뭐 하나 프린트해서 다 쓰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틀렸던 거를 뭐 양쪽에다 붙이시던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그러니까 여기 만든다는 거는 꼭 따로 만들라기보다는 왜 틀렸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틀리는 거 그런 부분은 교재에다도 특별하게 표시해 놓으시고 네, 그 내용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날 배운 거를 좀 그날 한번 정리하시면 좋죠. 네, 인강 선생님들도 뭐 토요일 날 강의를 다 들었으면 그 다음 날까지 한번 정리를 하신다거나 예,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고요. 예, 계속 뭐 스타디나 개별 이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적용 능력하고 답안지 작성 능력 기르는 거예요. 예. 복습하고 문제 풀고 확인하고 암기하고 계속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학부 모의고사 볼 때 키워드 자꾸 누락돼서 틀렸던 거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키워드를 채워 두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지 완성도를 높인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답안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복습하고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적용력 계속 암기하고 계속.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암기는요.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암기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습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지만 뭐 암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파트를 정하셔가지고 뭐 스키마를 갖고 다니시던지 아니면 형성평가나 손진기나 아니면 본인이 뭐 만들어 놓은 거, 예, 그런 거 갖고 다니시면서 짜투리 시간에 암기하시는 거죠. 자, 이때도 맨날 앞에서부터 하면 앞에밖에 몰라요. 예, 그러니까 늘 중요한 건 이렇게 부분 암기하실 때는 내가 제일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 이때부터는 약간 차이를 두고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주에 하나씩 했잖아요. 그럼 2, 3주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3주에 가족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벌써 이 일주 했던 상담 이론 실제가 약간 좀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니까 이때 상담 이론 실제를 처음부터 앞에 다 볼 수 없으니까 요주에 가족 상담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뭐 일주에 있었던 뭐 상담 이론 실제 중에서 내가 뭐 스키마 특정 부분만 본다거나, 예, 아니면 틀렸던 문제를 다시 본다거나, 예, 아니면 뭐 형성 평가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분 파트로 복습하시는 방법이죠. 예, 그다음에 집단할 때도 성격 심리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예, 좀 덜 까먹죠? 예, 좀 덜 까먹어요. 이때는 전체가 아니고 파트별로 한다는 게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만 그 시간 지난 거를 다시 반복할 때는 자신 없는 파트부터 파트별로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격 심리는 항상 종합 파트가 좀 많이 어려우시고요. 진로도 기본보다는 종합 쪽이 좀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종합 쪽 많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골고루 다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기출문제 다시 푸셔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재수생들이 좀 있잖아요. 내가 기출문제 다시 풀었을 때도 거진 난 완벽하고 웬만큼 다 안다. 그런 재수생 선생님들은 이거를 또 다 다시 풀 필요는 없죠. 그죠? 네, 이번부터 좀 달라진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초시생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7, 8, 9, 늦으면 9월 달까지. 근데 문제집 풀어놓은 거를 다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문제를 보고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었을 때 내가 정확하게 풀면 그 문제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엔 또 다시 안 푸셔도 돼요. 예, 근데 또 틀리거든요. 예, 그 부분 표시해 놓으시고. 예, 그래서 한 번 다시 풀어야 돼요. 예, 다 보지 않고 푸는 거고요. 예, 이거 눈으로 읽는 게 제일 나쁘죠? 예, 뭐 또 거기 해설돼 있는 거 눈으로 읽는 거. 이거는 아무리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답 똑같이 못 써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모르는 부분 나면 다시 확인하고. 자,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을 교재 단거나 한 거에다 표시를 해 놓으세요. 예, 그런 거를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교재 회독하거나 할 때도 그것도 주의 깊게 보면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출도 시간차 두고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집단 복습할 때 집단 기출을 풀어도 되고요. 이것도 이대로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집단 복습을 하는 주에 예를 들면 뭐 성격 심리 기출을 풀거나 그러면 약간 두 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집단할 때 집단 기출을 풀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좀 그래도 좀 차이 두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집단할 때 성격을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시차를 두고 푸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럼 양쪽 두 개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건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7, 8원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일단 꼼꼼히 한 번은 다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지나간 거를 부분 본다면 조금씩 더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90, 11은 이때도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모두 9회를 모의고사를 풀거든요. 예, 그럴 때 중요한 건 최소 3번이에요. 최소 3번이라는 건 제가 권장하는 최소한의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1주부터 3주까지 모의고사 풀면 이게 전체 영역을 3개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1회부터 3회까지 풀면 한 번 다 회독이 되는 커리큘럼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선생님들이 뭐 4주부터 6주까지 또 3주 동안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예, 초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난 속도가 느리다 하시는 분은 또 3주 사용해서 또 한 번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2주 동안에 다 보고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만에 다 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보면 4번 정도 보시는 거고 최소한 3번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좀 속도 나시는 분은 3주 동안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2주 반, 뭐 2주 이런 식으로 더 줄여 나가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독이 빠르면 약간 꼼꼼히는 안 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꼼꼼히 보되 회독수는 좀 늘리는 것도 좋아요. 예, 근데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일주일 안에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짜놓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요. 자, 그래서 1회독부터는 개인 진도에 맞춰서 하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네, 이때 무조건 암기죠. 부족한 과목 영역 살피고 암기하고 이런 거예요. 이때도 문제 풀고, 이때는 이제 오답, 뭐 이제 실제로 OMR 카드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답안지에다. 예, 그런 것도 연습하시고, 예, 누락된 키워드 뭐 있는지 보시고. 자, 이런 거 이제 90월 모의고사 풀 때 이제 7, 8월 문제 풀었던 것 중에 또 틀렸던 거나 선생님들이 뭐 적어 놓으신 거나 오답 노트 해 놓은 거 막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또 같이 한 번씩 푸셔야 돼요. 예, 이런 거. 자, 이때 이거 다 반복이에요.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연도별로 푸는 거거든요. 이때는 문제집이 아니라 2014년부터 2020년 3년도까지 저희 카페 들어가도 되고 뭐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도 다 있잖아요. 예, 연도별로 프린트아웃해서 한번 쭉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자, 이렇게 되면 거의 한 3번 푸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하죠. 모고 점수 비교 안 하기. 근데 은근히 비교 많이 되거든요. 사람이라. 예,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게 같이 합격하는 거예요. 같이 합격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한 건 이제 기본에 충실한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존에 공부한 거를 확실하게 해서 이거 나오면 다 맞히는 게 중요한 건데 뭔가 기존 거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뭔가 찾아서 보시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 주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불안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을 신뢰하셔야죠. 본인의 공부 방법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발표 날 때까지 항상 카페에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헛소문이 막 돌아다녀요. 뭐 누가 어떻게 잘한대더라, 뭐 이번에 어떻게 되더라, 막 이런 거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공부만 하셔야 돼요. 그게 도움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뭐 지금 하반기 전략은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제가 아까 뭐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한 주 쉬고 네, 8일 날 개강하고요. 이때부터 아예 시간이 6시까지예요. 네, 월 정규 강의 시간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해설 강의하고 끝날 때까지가 6시라는 거예요. 좀 일찍 끝날 수 있고 보통 그런데 예, 이제 모든 영역을 다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공부를 복습을 충분히 못했더라도 이 하반기에 잘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정말로 중요해요. 전반기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반기에 정리를 안 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목별로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주 동안 한 번씩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주만 하프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상담 이론 실제할 때만 약간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 줄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과목이 이거거든요. 예, 너끈히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커리큘럼으로 쫙 진행돼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심리 그날 문제 푸는 주는 이거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족 상담할 땐 이거 하고 네, 이렇게 한 번씩 다 꾸준히 다 보는 거죠. 네, 자, 되고요. 자, 뭐 기입형 서술형 똑같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7, 8월에는요 OMR 답안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예 그냥 문제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갖고 답안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에 한 25문제 풀고 나머지는 추가 문제로 드려요. 그거는 집에서 풀어갖고 오신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해설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같이 해보셔야 되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예, 하면 맨날 어렵다고 하시죠? 예, 추가 과목 개인적으로 푸른 다음에 예,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해설할 때 뭐 관련 내용 같이 설명해서 공부가 충분히 안 되신 선생님들도 네, 다 따라오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첨삭은 7, 8월까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2주차부터 왜냐면 1주는 하프 모의고사 보니까 하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작년까지 2회 했는데 이번에 제가 3회 했어요. 근데 하시는 분만 올리고 잘 안 올리세요. 네, 첨삭 게시판에 3문제 하거든요. 3번. 근데 잘 안 올리세요. 그러니까 혹시 서술형 문제 첨삭 받고 싶었다고 하신 선생님들은 첨삭 게시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를 올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답안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시면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디 운영하고요. 마지막 하프 모의고사 보니까 스타디 조정 마지막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주차만 시험 똑같이요. 네, 10분 안내사항 나가고 하프 모의고사 보고 자, 1시간 40분 정도 배정해 놨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네, 한 10분 더 늘려놨어요.
예, 안 되면 뭐 그때 뭐 10분 더 하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드신 다음에 개별 문제 푸시고 이때도 첨삭용 답안지 이날만 첫 주는 첨삭용 답안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해설 강의입니다. 계속.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뭐 똑같죠. 네, 하포모의고사 관련된 거 전체 영역 다 해요. 이제 누적이죠? 네, 선생님들이 5월 달에 1, 2, 3, 4를 보셨잖아요. 이제 7월 달 보는 걸 1월부터 6월까지 다 해요. 근데 5, 6월 본 거는 과목이 3, 4월에 안 봤잖아요. 그쵸?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다가 나머지 거 얹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꼭 시험 보셔야 되고요. 네, 꼭 시험 보셔야 되고 좀 점검, 공부 안 돼도 점검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인 2주차부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미리 받으셔서 12시 반까지 문제 푸시고 첨삭용 답안지 제출하시고 점심 드시고 와서 그 다음부터 쭉 해설 강의입니다. 네, 해설 끝나면 제가 질문 받고 또 스터디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많아요. 이론 강의 계속 듣는 것보다 공부해갖고 오셔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책 보고 풀지 마시고요. 예, 금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아는 거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것만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시간 많이 남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책을 좀 보시는 거죠. 예,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예, 이게 됩니다. 이거 맨날 물어보시는데요. 커리큘럼대로 성실하게 따라오시라고. 그러니까 커리큘럼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9월 9일 날, 2일까지가 그 마지막 그 7, 8월 영역 문제 풀이반이거든요. 그래서 9일부터 하고요. 1대는 보면은 완전히 A형, B형 해서 시간 나눠서 하고요. 1회부터 3회는 범위 한정이라고 해서 제가 미리 카페에 뭐 개강 전에 미리 알려드리기도 하고 개강하기 전에 마지막 그 문제풀이반 때 이거 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요 제가 3회로 3등분 했어요. 그래서 1회는 얼마큼, 2회는 얼마큼 해서 모든 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를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4회부터 9회까지는요 선생님들은 본인 진도에 맞춰서 하시고 저는 저대로 문제 내요. 그래서 요 3회까지만 골고루 다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영역을 다 나눴어요. 이렇게 안 하면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한 거는 아예 못 푸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범위 한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OMR 답안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시간도 재서 체크도 하시고 어느 볼펜이 잘 써지는지 파악하셔서 당일날 그거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보셔야 되고. 자, 이거 전체 채점은 거는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작년처럼 16일 정도부터 원서 접수한다면 이게 한 주씩 다 당겨져요. 그리고 9월 마지막 주가 추석 연휴가 꼈더라고요. 그때는 또 빨간이어서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 쓰기 전전주까지가 전체 채점이에요. 2번. 예, 교육학도 동시에 하고요. 교육학은 채점 못 해드리고요. 9시부터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푸시고 이제 해설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시고 전공만 채점해 드려요. 예, 그래서 2번 하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하기 전에 지역 상담하고 예, 그 다음에 원서 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거. 자, 인강 선생님들은 본인이 이렇게 채점할 때요. 다 채점해서 점수를 잘 써놓고 계시면 나중에 지역 상담할 때 형식에 맞게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이메일로 발송해 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20일이고요. 만약에 원서가 앞으로 당겨지면 이거 한 주씩 다 당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 상담 하시려면 전체 채점 다 받으셔야 되고 그 앞에 해당하는 거는 본인이 채점한 거로 점수 다 써서 내시고 희망하는 지역 2지역 써서 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해드리고요. 예, 인강 선생님들도 형식에 따라 하시면 네,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해요. 10시부터 딱 1시간 반 A형 시험 보고 15분 쉬었다가 예, 너무 많이 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또 B형 보고 예, 점심 드시고 그다음 쭉 해설입니다. 근데 여기 9회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네, 이렇게 합니다. 벌써 이 얘기하니까 벌써 다 끝난 것 같네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2차 시험 2차 시험은 면접 특강 여기 1차인데요.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1차거든요. 네, 1차 시험 끝나고 항상 1주 바로 뒤 토요일 날 면접 특강 했어요. 그래서 직강, 인강생 다 오실 수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신청 받을 거예요. 예, 그러면 신청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이제 오실 선생님들, 픽스된 선생님들의 점수예요.
예, 저희 직강에서 서울 이제 가장 잘 보신 99.33 선생님 오실 거고요. 경기도는 98.7, 98.6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으신 선생님으로 예, 무조건 맨 높은 선생님 하기로 했으니까 평가원은 99.23. 네, 우리 직강 선생님 중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면 도움 많이 되죠. 예, 적극적인 선생님들은 그 면접 그 시험 보는 날 미리 가서 사진 다 찍으셔가지고 왜 찍으실까요? 내가 만약에 최고 점수로 합격되면 후배들한테 그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오신 선생님들이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면접장 찍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자, 이런 거 와서 해주실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시고요.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날 오시면 혹시 스터디 못 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스터디 구해드려요. 예, 그때 이제 인강 선생님들도 오시면 되고 자, 면접 시험 기회는 일단은 이제 직강생에 한해서거든요. 그동안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인원수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티오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끝날 때쯤인가 경기도 쪽에 혹시 더 시험 받으실 분 올리라고 했는데 한 분인가 두 분 정도밖에 안 올리시더라고요. 왜냐면 못 보셔서 그거를요. 예. 근데 받으신 분은 다 합격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선생님들. 자, 제가 요지역만 썼는데 직강 선생님들이 가신 곳은 다 연결해 드립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예, 제주도 쓰시면 제주도 선배. 네, 그다음에 경북이면 경북 선배.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대구 라이브반이 없어져가지고 예, 작년까지는 대구 라이브반 출신 선배들이 해줬거든요. 예, 컨택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번에 시험 받으셨던 분은 이제 인강 선생님들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해주신다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예, 다른 직강 선생님 계신 데는 다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시연은요 선생님들이 1차 합격하고 나면 제가 또 받아요. 예, 그럼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거 있고 또 요거 전에 중특강이라고 있어가지고 전체 특강 말고 전체 특강 끝나고 또 그 지역마다 선배들이 또 한 3명씩 줌 들어와서 또 뭐 세세하게 뭐 질문 같은 거 받고 답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자, 이건 나중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이건데요. 네, 남은 기간이 몇 개월 남은 거죠? 6월이니까 7, 6, 7, 8, 9, 10, 11. 자, 6개월? 6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그죠? 네,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말 충분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난 안 될 거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되죠. 네, 열심히 해서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임용되셔가지고 내년에 후배들 거 예, 칼찌점하러 오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사실 그 뭐 전국 모의고사 채점도 미리 다 해놨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막 오시거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5월달 막 그 전에 뭐 7월달 오실 분, 6월달 평일날 채점하러 오실 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카톡이 온 거예요. 경기도가 연수가 있었대요. 연수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분은 제가 3월달에 못 오신다 그래서 5월달에 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7월달도 당연히 안 부르잖아요. 배정 안 해놨는데 오셨더라고요. 경기도 연수를 갔는데 여기 같은 수강생 동기들이 전국 모의고사 채점하러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오고 싶다고. 그러면서 본인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도 되냐. 예, 자리가 혹시 안 찼으면 오고 싶다 해서 저는 찼어도 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채점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선생님도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합격하셔서 내년에 후배들 면접도 봐주시고 채점하러도 오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잘 참고하셔서 하반기에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